당나귀와 소금. 어느 마을에 소금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상인에게는 게으른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지요. 어느 날 상인은 시장에 팔 소금을 당나귀 등에 가득 싣고 길을 나섰어요.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삐끗 미끄러진 당나귀가 그만 개울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상인은 고삐를 힘껏 당겨 물에 빠진 당나귀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나귀 등에 있던 짐이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당나귀가 물에 빠졌을 때 소금이 녹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걸? 당나귀는 꾀를 생각해내고는 싱긋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또 다리를 건널 때였어요. 당나귀는 실수인 척 개울에 풍덩 빠졌어요. 이런, 비싼 소금이 또 다 녹아버렸잖아. 상인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울고 말았어요. 며칠 후 당나귀의 속셈을 눈치챈 상인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어요. 당나귀 등에는 소금이 아니라 보송보송 새하얀 솜이 가득 실려 있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당나귀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짐이 가벼워지는지 난 이미 알고 있지. 당나귀는 몇 걸음 가다가 또다시 일부러 개울에 퐁당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가벼워졌을 줄 알았던 짐이 오히려 훨씬 더 무거워진 게 아니겠어요? 솜이 물에 녹기는커녕 물을 흠뻑 빨아들여서 엄청나게 무거워진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간 당나귀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우와 두루미. 한 마을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우는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다음 날 저녁 여우의 집으로 두루미가 찾아왔어요. 자, 맛있게 먹으렴.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스프를 담아 대접했어요. 여우는 냠냠 맛있게 스프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루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부리 끝이 뾰족해서 납작한 접시에 담긴 스프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루미야, 벌써 배가 부르니? 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게. 여우는 두루미의 스프까지 깨끗이 싹싹 핥아 먹었어요. 두루미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며칠 뒤,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맛있게 먹으렴. 두루미는 목이 긴 병에 음식을 담아 여우에게 주었어요. 두루미는 기다란 부리를 병에 쏙 넣고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우는 두루미처럼 기다란 부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우야, 벌써 배가 부르니? 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게. 두루미는
여우의 음식까지 맛있게 먹었어요. 배고픈 여우는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답니다. 양치기 소년.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어요. 매일 혼자서 양을 돌보던 소년은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소년은 마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다! 밭을 갈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얼른 언덕 위로 뛰어올라왔지요. 어디야, 어디? 우리가 당장 늑대를 내쫓아주마. 늑대요? 그냥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버럭 화를 내며 언덕을 내려갔어요. 며칠 뒤 지루했던 양치기 소년은 다시 한 번 더 장난을 치기로 했지요. 늑대다! 무시무시한 늑대가 나타났다! 착한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도와주러 헐레벌떡 언덕 위로 달려왔어요. 잠깐, 늑대가 안 보이는데? 장난이었어요. 같은 거짓말에 2번이나 속으셨네요. 소년의 무례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며칠 뒤 양떼가 있는 언덕에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를 본 양치기 소년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소년의 양은 늑대에게 몽땅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토끼와 거북이. 옛날 어느 숲에 토끼가 살았어요. 토끼는 틈만 나면 자신의 달리기 실력을 자랑했어요. 길을 비켜라! 달리기 천재가 나가신다! 토끼는 늘 이렇게 으스댔어요. 토끼는 거북이가 너무 느리다고 놀려대기까지 했지요. 나는 이 숲에서 제일 가는 달리기 선수인데 너는 제일 가는 느림보구나? 그러던 어느 날 거북이가 토끼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누가 더 빠른지 겨루어보자. 저기 언덕에 있는 나무까지 먼저 도착하는 쪽이 이기는 거야? 시합날, 토끼와 거북이는 나란히 출발선에 섰어요. 준비, 시작! 우렁찬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토끼는 눈 깜짝할 사이 쏜살같이 달려나갔어요. 한참을 달리다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는 보이지도 않았지요. 토끼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어차피 내가 이길 텐데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뛸 필요는 없지.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 좀 자다가 가야겠어. 그래도 이길 수 있겠지. 토끼가 달콤한 낮잠에 푹 빠져있는 동안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열심히 걸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토끼는 낮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깬 토끼는 결승선 가까이 다가간 거북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제야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서 헐레벌떡 결승선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걸었던 거북이가
토끼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거든요. 달리기 시합은 거북이의 승리로 끝이 났답니다. 경기가 끝나고 거북이가 토끼에게 말했어요. 나는 느리지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걸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야. 부끄러워진 토끼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사자와 생쥐. 어느 깊은 숲속에 커다란 사자가 드르렁 드르렁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는 사자 근처에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생쥐의 재채기 소리에 그만 사자가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감히 날 깨우다니. 잡아먹어버릴 테다. 사자는 커다란 앞발로 생쥐를 확 낚아채고는 입을 쩍 하고 크게 벌렸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다음에 제가 사장님을 구해드릴게요. 우습구나. 내가 나를 구하겠다고. 조그만 생쥐 녀석이. 사자는 껄껄 웃었지요. 좋다. 이번 한 번만 봐주지. 생쥐는 숨을 헐떡대며 재빨리 달아났어요. 다음 날 사자가 그만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생쥐는 사자가 끙끙대는 것을 보고는 조르르 달려왔지요. 그리고는 이빨로 그물을 갉기 시작했어요. 고맙구나. 내가 정말로 나를 구했어. 그날 이후 사자와 생쥐는 오손도손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해와 바람. 어느 날 북쪽에 살던 거만한 바람이 해님을 찾아와 힘겨루기를 제안했어요. 네가 아무리 크고 밝게 빛난다고 해도 내가 훨씬 더 강할걸. 나는 말이야 입김 한 방으로 무엇이든 날려버린다고. 힘이 세다고 강한 건 아니야. 해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해님과 바람이 옥신각신하던 사이 한 남자가 터벅터벅 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해님이 씩 웃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내기를 해서 누가 더 강한지 알아보자. 저 남자의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그거야 식은죽 먹기지. 바람이 잘난 척하며 말했어요. 바람은 양볼이 빵빵해지도록 숨을 들이쉬더니 있는 힘껏 후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남자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죠. 으아, 이런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는걸. 남자는 옷깃을 단단히 움켜쥐며 몸을 잔뜩 웅크렸어요. 바람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해님은 예상했다는 듯 싱긋 웃었어요. 그리고는 빙글빙글 돌며 뜨거운 열을 뿜어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이상하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춥더니 지금은 너무 덥잖아. 남자는 두 손으로 단추를 잽싸게 푼 다음 답답하다는 듯 외투를 휙 벗어버렸어요. 이제 알겠어? 힘이 세다고 해서 반드시 강한 건 아니라고. 해님이 경쾌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망해진 바람은 양볼을 붉게 물들인 채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드넓고 푸른 들판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고 있었어요. 개미는 매일매일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에서 기타 연주에 맞춰 즐겁게 노래하기만 했어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 배짱이는 개미가 커다란 먹이를 나르는 걸 봤어요. 배짱이는 노래를 멈추고 개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개미야, 햇볕이 뜨거운데 왜 고생해서 일하는 거니? 겨울에 먹을 식량을 챙겨놓는 거야. 겨울은 춥고 먹을 것도 없으니 그때 굶지 않으려면 지금 일해야 해. 개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배짱이는 개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직 여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겨울을 걱정한다고? 개미는 걱정이 너무 많아. 하지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 여름이 지나가고 울긋불긋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었지요. 개미는 배짱이가 겨울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걱정됐어요. 배짱이를 찾아간 개미가 말했어요. 배짱이야, 이제 곧 겨울이 될 거야. 너도 슬슬 겨울 보낼 준비를 해야지. 하지만 배짱이는 개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겨울이 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 배짱이는 느긋하게 여유를 부렸지요. 개미의 말대로 곧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들판엔 펑펑 한방눈이 내렸어요. 눈으로 덮인 들판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짱이는 추위에 부들부들 떨며 들판을 샅샅이 뒤졌지만 먹을 만한 것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배짱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다니 정말 바보 같았어. 배짱이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불쌍한 배짱이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